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기면서 일선 병원 현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이고요. 의사들은 응급실 운영이 곧 마비될 거라고 얘기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임 변호사님, 일단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을 방금 전에 했었거든요. 그 내용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지금 응급실 상황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응급실 운영 현황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브리핑 내용 쉽게 요약해 보자면요. 예. 어려움은 있겠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로 일단 여러 가지 수치를 들었습니다. 예. 응급실 운영 현황 그리고 지금 이 전문의들의 근무 현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는데 먼저 응급실 운영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예. 전체 409개의 응급실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406개소가 일단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6.6%에 해당하는 27개소의 경우에는 병상을 일부 축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이 평시 대비 97.5%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예. 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응급의학과 응급실을 지키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작년이죠. 2023년도 12월에 1,504명이었다면은 현재는 1,587명으로 소폭,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소폭 상승했다 이런 수치를 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근거를 내세움으로써 지금 어쨌든 응급실 운영이 파행, 그러니까 붕괴를 우려할 상황 아니다라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응급실 운영 현황, 이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전문의 현황만 지금 발표한 건가요? 전공의들이 빠진 수치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예. 전문의,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펠로우를 거쳐서 네. 제대로 이제 전문의를 갖고 있는 이 의사 비중이 이렇게 소폭 상승했다는 거지. 말씀 주신 것처럼요. 사실 응급실은요. 네. 전문의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전공의라고 부르는 뭐 인턴이라던가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네. 주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해당 인력은 모두 제외가 되어 있죠. 보통 30%, 40% 사이 정도가 응급실에서 이 말씀드리는 전공의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빠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주축인, 응급실의 주축인 전공의들을 제외한 그 현황 데이터를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 현실을 얼마나 잘 제대로 반영한 건지 좀 의문인데 의사들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집계 결과도 내놨네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의사협회라던가 이제 의소 측의 이제 입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응급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전국 의과대학 교수 성명서 내용을 보자면요 정부 측이 제시한 데이터와는 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에 분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응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개소,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개소,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소, 영유아 내시경이 되지 않는 곳이 46개소 등
결국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정말 촉각을 다투는 상황일 때 방문을 하는 것이고 응급실은 병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응급실에서 1차적으로 진료를 한 다음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의료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 인력 부족 현상은 그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문을 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응급실 문만 열어놓으면 안 된다. 그 응급실 상황, 그 환자들을 맞이하고 그 대처하는 그 질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의사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런 의료 공백 사태,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이탈이 된 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응급실은요,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평소처럼 주간처럼 돌아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당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이 어쨌든 그 많은 부분을 전공의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교수라고 볼 수 있는 전문의들만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예. 문이 열려 있다고는 해도 피로도가 상당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어쨌든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가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그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사례도 좀 최근에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 일부 권역이라든가 지역 응급의료센터 현황도 정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초기 골든 타임, 골든 액션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골든 타임, 골든 액션을 지켜지려면 이송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부족해서 내지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은 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전전하는 네. 심지어 몇 시간, 몇십 시간에 걸쳐 전전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것이 의료 대란 이전부터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쵸.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니까 오늘 정부 브리핑에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9월 2일 기준으로 해서요.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단축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어떤 이런 응급 거점 지역 의료센터에서 24시간 문을 열고 있고 성인 소아 구분 없이 예. 차질 없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예. 문을 열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지금 이 문을 열려서 지키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이 병원에 남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력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예. 이것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다. 내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칭찬을 받을 그 수준, 예. 한국의 의료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반론이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축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의사단체가 오늘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문을 닫는 응급실에 문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거를 제시했나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피로도 누적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추석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의료기관들이 보통 문을 닫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응급실에 몰리는 환자 부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해져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사하게 평가를 해야 될 일이지만 추석에도 병원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휴일이 없이 진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병원을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당직이라는 예. 제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은 당직에서는 그 빈도가 잦아지게 되고 그렇다면 피로도의 누적 그리고 그렇다면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의사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세우면서 중증 진료만을 전담하는 그런 네. 응급실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진찰료도 250%가량 인상하겠다.
있습니다. 예. 응급 진료 후에 수술이나 마취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 그리고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정도 이상을 지정을 해서 예. 비교적 경증 환자들은 이런 당직 병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조치들은 내세우고 있지만 네. 사실상 이 의사단체의 입장문에 따르면은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어하는 의사도 없을 뿐더러 이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전 수준의 진료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이런 입장을 좀 거듭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복지부 지금의 응급의료 문제가 의료 인력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또 발표했었네요. 그렇습니다. 1차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 내용을 좀 크게 보자면 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 결국 그 의대 증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대 의료 체계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중증 진료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하고 경증 진료 같은 부분에서는 차등을 주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계약형 필수 의사세 같은 부분들을 도입해서 어떤 의료진의 적절한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겠다고 한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필수 의료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보상을 강화해서 정말 꼭 필요한 직역에 있어서는 더 큰 보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인력을 유인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1차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의사단체 등에서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진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지금도 의료진의 확충이 필요한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응급실 해당될 수 있고요. 정말 힘든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심장을 다루고 있는 흉부외과라던가 이제 뇌와 같은 부분을 다루는 신경외과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의사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 측의 이제 입장은 어찌 보자면 인력을 대폭 늘림으로써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은 힘든 직역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죠. 그렇죠.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의사단체에서는 힘든 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더 큰 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힘듦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이 많아져서 가는 그런 직역이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과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 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사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일부 수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의료 현장이 정말 위기라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건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의사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좀 들어올 수 있게 정부도 여건을 빨리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낀 국민들이 더는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